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밖에서 인사를 드려요. 정규 강의 기간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이제 얻고 다니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밤 늦게 회의를 하면서 데이터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상한 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요거에 약간의 격차를 좀 줄여 드릴게요. 이거를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제 얘기를 앞으로 들으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거나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정규 강의는 아직 접수 기간이고요. 요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약간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걸 만약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한다, 내가 했던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은 냉정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22년도 말 23년도도 아니에요, 22년도 11월 달에 잠실은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잠실이 조금 올라갔을 때 여긴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좋은 동 좋은 호수가 18억대였어요 엘리트래, 34평 기준. 그럼 제 눈엔 이미 약간 비싸죠. 약간. 그래서 23년도 초반에 한 2월? 1월달이랑 2월달 사이에 마레프 같이 마포구 중심, 그러니까 마용성광의 중심지, 근데 용산은 뺐어요. 치사하니까. 넣을 가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용성광의 주요 지역. 근데 거기서 제일 뒤로 뺐던 게 광진구. 그래서 송동구랑 마포구를 추천을 드렸는데, 송동구는 제가 추천을 자주 안 드린 이유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다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제 현장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왜냐면 제가 말하면서도 벌써 이메일에 그때 말을 들을걸, 그때 왜 설명을 더 안 해주셨어요, 약간 반쯤은 원망. 왜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걸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덕동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다른 마포구가 아니라, 마포구가 길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덕이랑 상암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말씀드렸어요? 서대문구, 그 다음에 은평구, 그리고 마포 끝자락,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강동구는 일찌감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남 미사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안 했던 얘기면, 그러니까 막 그리 여러 가지 섞인 것도 아니고요,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 저랑 얘기하고 집을 사신 다음에 감사 이메일을 제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해요. 저 잘했죠, 맞췄죠,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전 그럴 입장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장을 쭉 봐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일어나기까지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체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라이브를 하던 강의를 하던 아직 내 아파트는 안 올라간다, 아직 어렵다, 안 팔린다, 전세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계속 있을 거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장에. 왜냐면 수요가 완전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수요가 다 돌아온다는 뜻은 옛날만큼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얘네가 점차 완화가 될 거라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다릴 때 막연하 기다리란 뜻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뭘 기다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장에 뭔가 내가 체감이 될 때까지 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그 방향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방향성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시장이 차츰차츰 흘러가고 있고, 제가 원래 이번 정규 강의가 7월 달이에요. 원래 한 달 더 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땡겨서 했냐면은, 여러분 이대로 쭉 가면은 6월 달 넘어서 7월 8월 되면은 약간 진짜 약간 확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원분들께 전 이미 공지를 한 상황인데 정규 강의 19기랑 20기를 연달아서 할 마음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시장을 봐요. 여러분 참고로 전 과거에 여러분 문의가 있어도 정규 강의를 쉬었습니다. 반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욕먹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욕은 원래 많이 먹었었고,
제가 시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섣불리 잘못 얘기하면은 리스크가 더 큰 시장이었어요. 기회보다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크면은 강의는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리스크보다 기회가 확 이 밸런스가 틀어지는 시장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전 지금 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내 아파트는 왜 안 올라가냐. 그리고 많이 물어보세요. 오피스텔, 생숙, 공시가 1억 이하, 지방시장 이런 것들도 차츰차츰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너무 자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희망 고문이 없을 일에 대해서 희망 고문이란 뜻이 아니라 시간이란 요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데, 이걸 한번 봐달라고 계속 어필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됐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장에 뭔가가 나타난 게 전혀 없나요? 제가 다 맞추진 못하지만 총선 결과도 그렇고 제가 얘기한 거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고 맞다 싶으면은 인내심을 더 가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은 확 감이 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하물며 지금 집을 팔기로 하신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면은 그냥 팔지 말고 임장을 나가서 이 가격이 적절한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최근 2년 반 동안의 시장에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옛날 시장에서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팔고 나서 갑자기 후회하게 되는 거.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흐름이 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품이 빌라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아파트 상품들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다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투자시장에 들어왔을 때 전 서울의 아파트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써도 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게 반은 거짓말인 게, 서울에 노도광이나 외곽 지역은 진짜 영끌하면 살 수 있었어요. 영끌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저기 글도 남기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거 제 노트에도 써져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 쭉 공부를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야, 서울을 살 돈이 없으니까 서울이 오르면 퍼진다가 아니라 서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라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런 이론에 따라서, 이런 논리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거라면 퍼질 거니까 나는 서울이 아닌 지역을 사놓고 기다리겠다. 다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사놓겠다. 저 이거 언행일치 그대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데가 인천, 경기도 외곽, 대전, 뭐 세종시, 그리고 저기 충청도권, 여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세도 잘 나갔고 대출도 지금에 비하면 완전히 풀려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었느냐, 아무리 막 미친듯이 하고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하면서 싸우고 여기저기 금매 찾아다니면서 막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어질어질하면서 다녔는데, 죽어라 해도 내 아파트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서울 아파트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문기사가 도배가 됩니다. 서울이 답이다. 서울 신축이 답이다. 서울 신축이 될 것이 답이다. 아, 그 소외감은 안 겪어보면 모르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 그리고 이게 과연 팔릴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지켜줬던 건 예전에 공부해놓은 내용이에요. 지금 서울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니까 과거 역사의 통계를 봤을 때 퍼질 거야. 예전 노무현 정권이랑 비슷하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퍼질 거고, 퍼질 때 오히려 폭발적일 거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내 집을 사려고 할 거야 라고 혼자 막 상상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지? 역시 여기는 안 되나? 역시 천안은 안 되나? 청주는 역시 사람 살 때가 아닌가? 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역시 인천이야. 역시 인천 올 때쯤이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구나. 노도광은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제가 믿고 버틴 건 지금 시장을 올리고 있는 수요가 누군지, 시장이 어떤 이론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면 큰일 나요. 없으면 아닌 막말로 힘들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어떻게 버텨요? 이건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 부분들, 약간은 추상적이지만 내가 경험이 있는 그것, 어차피 그 돈이란 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힘드신 분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미 저희 백수클럽에 꽤 많이 있으신데 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공부해보시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포트폴리오를 그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이 맞든 제 생각이 맞든 그거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세금, 이자, 세입자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가 그거 할 때는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집을 뺏어갑니다. 국가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언론에서 몇 마디 한다고 규제가 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그때보다 더더욱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팔지 말지, 버틸지, 내 집 마련을 할지, 전월세로 들어갈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살벌한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걸 답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은 공부를 요하는 시장이 된 게 맞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